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몸이 사실은 순수한 인간의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느 시점에 누군가에게 납치되어 신체 개조를 당했다면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영화 속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실제 미 해병대 소속이었던 한 남자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폭로한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도 위험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때는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74년이었습니다. 습하고 무더운 정글 속에서 수많은 미군들이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총알을 피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죠. 그 중에는 미 해병대 소위로 복무하던 18살의 젊은 군인 에디 페이지도 있었습니다. 그는 1972년에 입대하자마자 곧바로 베트남 전선으로 투입된 아주 전형적인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믿기 힘든 사건이 벌어집니다. 작전 수행 중이던 에디 페이지 소위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군 당국은 즉시 수색에 나섰습니다. 탈영의 가능성부터 전사나 포로가 됐을 가능성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샅샅이 뒤졌죠. 하지만 정글 어디에서도 그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실종 처리된 지 11일이 지났을 무렵 모두가 그가 죽었을 거라고 포기하고 있을 때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에디 페이지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견된 장소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실종됐던 지점에서 무려 800km나 떨어진 호치민의 한 들판이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교통수단도 마땅치 않은 전쟁터에서, 그것도 적진을 뚫고 열 하루 만에 800km를 이동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더 소름 돋는 건 발견 당시 그의 상태였습니다. 며칠 동안 정글을 헤매며 굶주린 사람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방금 막 샤워를 끝내고 나온 사람처럼 몸이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심지어 수염까지 깔끔하게 면도된 상태였죠. 군복 역시 흐트러짐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지난 11일 동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단 한 조각의 기억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 해병대는 이 사건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사례로 분류하고 에디 페이지를 즉각 미국으로 후송시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고국으로 돌아온 그에게는 이전보다 훨씬 더 기괴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아주 오래된 고향 친구가 그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에디, 사실 너 그거 알아? 너 지금 부모님 친자식 아니야. 너 입양된 아이였어. 이 말 한마디가 평온했던 그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자신의 군 시절 의료 기록을 열람하게 되는데요. 거기엔 차마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체 기능이 일반적인 인간이라고 볼 수 없다. 혈액형과 신체 조직 구조가 지상의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국가를 위해 싸운 군인의 서류에 적힐 수 있는 말일까요? 에디 페이지는 직감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사라졌던 그 11일, 그리고 자신의 출생 비밀,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하나의 음모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을 찾기 위해 결국 최면치료 전문가인 자일스 해밀턴 박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무의식의 심연 속에 깊이 잠겨있던 그날의 기억을 끄집어내기로 한 거죠. 그런데 최면이 시작되자마자 에디 페이지는 온몸을 부르르 떨며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박사님, 그들이 나를 데려가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곳은 너무 차갑고 눈이 부셔요. 최면 속에서 그가 목격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의 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술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공간이었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충격적인 선언을 듣게 됩니다.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에디 페이지는 평범한 인간의 부모 아래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생명체, 즉 인간과 외계인의 유전자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인류의 새로운 변종이라는 거였죠. 이 믿기 힘든 이야기는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디 페이지의 주장에 따르면 1953년부터 1955년 사이 미국 정부는 지구 밖에서 온 지적 생명체들과 인류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하고도 비밀스러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당시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외계 행성에서 온 존재들과 접촉했고
그들의 고도화된 기술을 전수받는 대가로 인류의 유전자를 활용한 생물학적 실험을 허용했다는 것이 이 폭로의 핵심이에요. 에디 페이지는 아주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비밀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총 32명의 아이들이 태어났다고 해요. 남자 19명과 여자 11명. 이 아이들은 순수한 인간이 아니라 외계인의 유전자가 정교하게 믹스된 상태로 인공 배양된 존재들이었죠. 하지만 이 실험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32명의 아이들 중 대부분이 지구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유전적 결함을 극복하지 못해 사망했고, 최종적으로 살아남은 아이는 단 8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디 페이지 본인이 바로 그 살아남은 8명 중 1명이라는 것이죠. 더 소름 끼치는 부분은 이 8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났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들은 비밀 시설에서 사육된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정교하게 조작된 신분으로 미국의 평범한 가정들에 입양되었습니다. 부모조차 자신의 아이가 외계 프로젝트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기르게 된 거죠. 에디 페이지 역시 자신이 평범한 가정의 아들인 줄로만 알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들의 성장 과정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는 세력이 있었다고 해요. 혈액 검사나 신체 검사라는 명목으로 주기적인 추적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가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었던 것조차 이 실험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계획된 시나리오였다는 겁니다. 베트남 전쟁터에서 그가 실종됐던 11일은 사실 실종이 아니라 수거 과정이었던 셈이죠. 전장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하이브리드 생명체의 신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잠재된 능력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그들이 에디 페이지를 데려갔던 겁니다. 12일 동안 그는 기밀시설에서 각종 테스트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듣게 된 거죠. 그가 호치민 들판에서 상처 하나 없이 발견된 이유도 그들이 실험을 마친 후에 에디 페이지의 몸을 완벽하게 수복시켜서 다시 인간 사회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에디 페이지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물증을 찾는 과정에서 미 해병대 1급 비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군사 기밀 서류들을 세상에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상단에는 붉은색 도장으로 1급 비밀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이 서류 안에는 에디 페이지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 이 대상은 지상의 인간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혈액에 관한 놀라운 데이터들도 등장합니다. 그의 혈액형은 현대 의학에서 분류하는 그 어떤 카테고리에도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에는 그가 매우 희귀하고 특수한 혈액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었는데, 그의 혈액 속에서 발견된 특정 단백질과 항원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인종에게서도 발견되지 않는 형태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세포 재생 속도는 일반인보다 몇 배나 빠르며 신경계의 반응 속도 또한 인간의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는 수치로 기록되어 있었죠. 에디 페이지는 이 서류들을 들고 언론 인터뷰에 나서며, 내가 이 서류들을 공개하는 이유는 이미 정부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나를 실험체로 활용해왔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디 페이지의 용기 있는 발언은 어둠 속에 숨어 지내던 또 다른 존재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링과 신시아 크로포드 같은 사람들이 자신 역시 하이브리드라고 주장하며 나타났죠. 신시아는 자신이 지구의 인간과 제타, 레티쿨리라고 불리는 외계 종족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며, 그녀를 검진했던 의사들로부터 그녀의 면역 체계가 인류의 진화 단계를 앞서가고 있다는 소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결국 하이브리드 뮤라는 단체까지 결성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인류와 외계 지성체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태어난 새로운 종족임을 자처하며, 인류가 곧 맞이할 거대한 변화의 시기에 선구자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중의 시선은 싸늘했지만 1992년 에디 페이지가 겪은 대형 교통사고는 모든 비웃음을 잠재웠습니다. 두개골이 파손되고 장기가 파열되어 즉사 판정을 받았던 에디 페이지가 단 24시간 만에 완벽하게 재생되어 침대에 앉아있는 모습은 현대의학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들은 어제의 치명적인 부상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죠. 에디 페이지는 담담하게, 이것이 바로 내가 인간이 아니라는 증거이며 내 몸속에 흐르는 유전자는
위기의 순간에 나를 보호하고 치료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역사가 사실은 거대한 유전자 실험의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인류 자체가 이미 아주 오래된 하이브리드 종족이며 1953년의 프로젝트는 퇴화한 인류의 유전자를 보완하기 위한 외계 지성체들의 개입이었다는 것이죠. 하이브리드는 인류를 지배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인류의 진화적 결함을 보완하고 다가올 우주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차세대 인류라는 것이 그의 정의입니다. 외계 지성체들은 정복자가 아니라 관찰자이자 부모 같은 존재이며 인류가 스스로를 파괴할 정도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이브리드들을 통해 개입하여 인류를 보존한다는 조항이 비밀 계약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최근 미국 국방부가 정체불명의 비핵물체인 UAP의 존재를 공식 인정하고 있는 현상은 에디 페이지가 수십 년 전 외치던 내용들과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합니다. 그는 하이브리드 프로젝트가 이제 마지막 단계인 수학기에 접어들었으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미 2세대, 3세대 하이브리드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11일 동안 정글에서 사라졌던 에디 페이지가 깔끔하게 면도된 상태로 나타난 이유는 그가 머물렀던 공간이 시간과 노화가 정지된 환경이었으며 그들이 에디 페이지를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기 전에 신체를 완벽하게 최적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이미 오래전부터 인류의 역사 속에 다른 지성체들이 개입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물인 하이브리드들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사명을 수행하고 있죠. 오늘 밤 잠들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삶에서 설명할 수 없었던 기묘한 직감이나 우연의 일치들을 떠올려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신체나 기억 속에 오늘 이야기와 비슷한 파편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세계관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통해 에디 페이지의 주장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외계 지성체와 실시간으로 교신한다는 신시아 크로포드의 더 구체적인 증언들을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혼자인가요? 아니면 이미 우리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들이었던 걸까요? 에디 페이지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다락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